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입자 가속기에서 새로운 입자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로 입자를 가속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질 입자의 질량 에너지보다 더 크면 이제 조건만 맞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입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수많은 새로운 소립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새로 발견된 소립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양성자나 전자나 또는 다른 입자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을 붕괴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디케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들이 붕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소립자의 수명인데, 이런 소립자의 수명은 대개 10의 마이너스 10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20승초까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기자마자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개의 그 구름상자 사진이나 사진 에멀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생겼다가 그냥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다른 걸로 바뀌고 하는 트랙이 나오죠. 거의 빛의 속도로 가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그게 바로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립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소립자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끼리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배열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가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죠. 소립자들 사이에도 보니까 그런 규칙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립자도 이제 더 이상 아마도 기본 입자가 아닌가 보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소립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단 이 소립자를 분류합니다. 소립자를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크게 어떻게 몇 가지로 분류했냐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것이 렙톤, 메존, 바리온입니다. 렙톤은 우리말로 경입자, 메존은 우리말로 중간자, 바리온은 우리말로 중입자. 그런데 렙톤은 그리스말로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입자는 가볍다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렙톤을 경입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렙톤 그럽니다. 메존은 중간 정도인 입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 중간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파이 메존을 파이 중간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온은 무거운 입자, 무거운 입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입자 그러는데, 렙톤은 무엇이 렙톤에 해당하냐면 전자가 바로 렙톤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런 소립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가 질량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가 전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상당히 질량이 크더라도 렙톤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렙톤은 사실은 딱 6개밖에 없어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렙톤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2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 뮤온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발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지만 타우온하고, 타우온의 질량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양성자 질량이나 맞먹지만 그래도 이것의 성질은 전자하고 똑같아요. 전자와 똑같은 페르미온이고 놔두면 뮤온으로 갔다가 다시 전자로 붕괴합니다. 이것과 함께 뉴트리노들이 있어요. 뉴트리노가 렙톤에 들어갑니다. 이놈들이 같이 놉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자 뉴트리노, 뮤온의 뮤온 뉴트리노, 타우온의 타우온 뉴트리노, 이렇게 뉴트리노 3개, 전자 3개에서 렙톤은 6개로 딱 되어 있고, 이것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메존은 어떠냐? 메존은 전자 질량은 약 2200배 정도인 것이 메존인데,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메존은 보존이에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메존들은, 그 중에 메존들 중에서 질량이 제일 작은 메존이 파이 메존이, 파이 중간자입니다. 그래서 파이 중간자로 이제 붕괴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리온은 전자 질량은 약 2000배 정도인 거. 양성자가 바리온 중에서 질량이 제일 작은 것입니다. 이 바리온은 페르미온이에요. 그렇지만 전자와 같이 페르미온이지만 질량은 2000배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다른 바리온들은 전부 양성자보다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 다 양성자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립자를 렙톤과 메존과 바리온으로 이제 분류하면 이때 전자하고 양성자가 아닌 다른 소립자들은,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소립자들은 전부 다 더 작은 질량으로 붕괴합니다. 아까 렙톤 중에서 뉴트리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뉴트리노는 질량이 거의 0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온이 2.2 마이크로초 만에 전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자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 뮤온은 전자 더하기 뮤온 뉴트리노 더하기 일렉트론의 반뉴트리노로 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가는지 조금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중성자도 이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유상태에 놔두면 1000초 후에 프로톤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프로톤과 전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자가 나오는데 이때 전자 뉴트리노, 반전자 뉴트리노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붕괴하는 것을 쭉 봤더니 이런 붕괴 과정 중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질량이 작은 거라고 아무거나 바뀌지 않고 거기서 딱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반응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양자수로 설명하게 됐어요. 소립자 붕괴, 소립자가 한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 여러 개의 소립자로 나뉘는 걸 붕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소립자가 반응해서 또 다른 소립자로 바뀌는 것을 소립자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립자 붕괴나 반응에서 그 전과 후에 보존되는 것은 우리가 거시세계 역학에서도 보존됐던 에너지와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붕괴 전과 후에. 이때 에너지 하면 질량까지를 포함한 총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에 무엇이 보존되냐면 전하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의 전하하고 반응 후의 전하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이때 전하 비교할 때 쉬워요. 소립자들은 전하가 2의 정수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가 하나 있으면 플러스 2가 있든지, 그럼 플러스자 하나로 표시합니다. 네, 마이너스 2가 있든지, 마이너스 2개의 2가 있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가 반응 전에 2가 몇 개인지, 반응 후에 2가 몇 개인지 비교하면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렙톤 수가 보존됩니다. 근데 렙톤 수가 가족별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뉴트리노가 렙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뉴트리노, 그래서 전자 렙톤 수, 그 다음에 뮤온과 뮤온 뉴트리노, 뮤온 렙톤 수, 그 다음에 타원과 타원 뉴트리노, 타원 렙톤 수가 보존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하냐면 가족별로 렙톤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것의 반입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일렉트론 렙톤 수가 플러스 1, 일렉트론 뉴트리노는 일렉트론 렙톤 수가 플러스 1, 이런 식입니다. 뮤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렙톤이 아닌 것들은 몽땅 다 렙톤 수가 0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뮤온이 붕괴할 때 뮤온은 전자하고 더하기 전자 뉴트리노하고 그다음 뮤온 뉴트리노하고 반전자 뉴트리노가 나왔죠. 그래서 붕괴 전에 왼쪽에 붕괴 전에는 뮤온 렙톤 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붕괴 후에도 뮤온 렙톤 수는 플러스 1이어야 되고 전자 렙톤 수는 0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전자가 나왔으니까 렙톤 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반전자 뉴트리노가 나와야지 됩니다. 전하는 뮤온과 전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노가 어떤 뉴트리노가 나오는지, 반뉴트리노가 나오는지, 그 뉴트리노가 나오는지, 이런 것은 바로 렙톤수 보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온수도 보존이 됩니다. 바리온수란, 바리온은 전부 다 바리온수가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온의 반입자, 반바리온은 바리온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입자는 바리온수가 0입니다. 그러면 소립자 반응 전과 후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뉴트론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하고 반 일렉트론 뉴트리노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트론도 바리온이고 프로톤도 바리온이니까 바리온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렙톤 수가, 뉴트론은 렙톤 수가 없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나왔으면 반드시 반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양자수들이 보존되는 것만
소립자가 붕괴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에 이제 기묘 입자까지 포함시키면 기묘도도 이제 보존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자 가속기가 나오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전이 이제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는 우주선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소립자 발견에 널리 이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름상자 발견한 윌슨은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 출신의 물리학자 도널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1952년에 구름상자의 단점을 보완해서 거품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구름상자는 과열된 기체를 이용한 거였죠. 근데 거품상자는 액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과열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입자가 지나가면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통성. 이 거품상자는 구름상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해상도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가 나오고 거품상자가 나온 뒤에는 구름상자는 더 이상 이용이 되지 않고 1950에서 60년대는 새로운 입자 발견에 거품상자가 많이 이용이 됐고, 이 거품상자를 발견한 글레이저도 또 역시 노벨 물리학상 받았겠죠. 1960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는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아주 첨단 그런 측정 장치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측정 장치로 노벨상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